안녕하세요. 남영교회 2023년 아기학교 봄학기 육아 로드맵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집에서 기억해야 할 애착과 상호작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상담을 공부하고 또 대학원에서 가정사역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것들, 그것을 두 자녀를 또 키우면서 또 어린이 사역을 할 때 했었던 그 경험들을 좀 다 이렇게 종합해서요. 우리 아기를 양육하시는 가정에 꼭 필요한 것을 나눈다면 어떤 것을 나눌까 하는 내용을 이 짧은 시간 안에 조금 담아보았습니다. 오늘 들으시는 내용이 여러분 모두에게 유익한 내용이 되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의 가정에 반짝반짝 예수님의 빛이 비추고 흘러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애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애착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오은영 박사님의 강의에도 등장하는 내용이고요. 또 유아교육이라던가 상담에도 보면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단어입니다. 애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번 좀 체계적으로 또 충분하게 공부해 보시고 배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깊이 있는 내용은 아닐지라도 그 애착의 유래와 또 그 애착이 왜 중요한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애착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은 존 보울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영국의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왕을 돌보는 왕궁의 외과 의사였고요. 나중에 영국의 의무장관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존 보울비에게는 어려운 점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자라면서 성장기에 부모님과 상호작용을 거의 하지 못했다라는 점입니다. 매우 약하게 했다라는 점입니다. 당시 영국의 귀족사회의 풍토는 자녀를 보모에게 맡겨서 기르는 것, 그러니까 낳아주신 부모님이 기르는 것이 아니라 보모를 통해 기르는 것이 유행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먹을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많고 좋은 대접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봐주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1차 세계대전에 국왕을 수행하면서 참전하기도 했고요. 아주 바쁘신 분이어서 집에 1년에 한두 차례밖에 오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존 보울비는 어려서 아버지와 어떠한 관계도 맺지 못했던 불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 어머니 역시도 하루에 1시간 정도만 볼 수 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의 누나를 비롯해서 6명의 자녀들, 형제들이 보모에게 맡겨져서 길러졌는데요. 그러니까 유모가 이렇게 길러줬던 것이죠. 존 보울비는 잘 돌봐주는 보모가 있었는데 4살 때 그 보모가 떠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회상하기를 마치 친어머니를 상실하는 것이 이런 경험이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들 때문에 애착이라는 개념을 생각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발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캠브리지 의대를 졸업하고 소아정신과 의사가 되고 또 이 분야의 권위자가 되면서 애착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럼 이 애착이라는 개념은 어떤 것일까요? 애착이라는 경험은 0세에서 3세까지의 아이에게 해당되는 개념인데요. 아기가 엄마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ttachment, 이렇게 아이와 엄마가 이렇게 좋은 관계 가운데에서 함께 있는 것을 뜻하지요. 아기는 엄마에게로 향하게 된다는 것, 엄마가 없으면 엄마를 찾는다는 것, 울음으로 엄마의 주의와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것, 또 엄마가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엄마에게 안기는 것, 이거 다 애착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넓은 의미로는 아기와 엄마 관계 전체를 포함하는 말이기도 하지요. 어린 시절의 엄마와의 애착 형성의 질이 이후 대인관계의 질이 된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어른에게는 이 애착이라는 개념을
뭐 성인 애착 이런 단어도 있지만 친밀감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인지 아시겠지요?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교의 연구자들이 30년간 종당 연구를 해봤더니 안정된 애착을 경험한 아동은 자신감과 자부심과 호기심과 모험심과 감정 조절에 능숙하고 타인의 긍정적인 반응, 또래 집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특징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애착을 받으면 나는 사랑받고 신뢰받는 아이야 라는 자의식을 갖게 되고요. 또 불안정 애착을 경험하면 누구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아. 그 안전기지를 경험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굉장히 불안에 시달리면서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면 높은 자존감과 세상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각을 키워나가게 된다라는 것이 이 애착 개념의 간단한 핵심 내용입니다. 이제 상호작용을 생각해 보겠는데요. 이 상호작용은 관심을 보이는 것, 인정하는 것,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갖고 있는 욕구에 대해서 반응에 대해서 긍정적인 행동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인정하고 또 애정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따뜻한 말로, 신체적인 접촉으로, 수용의 눈빛으로, 칭찬과 격려로 우리 아기를 격려하고 또 애정을 표현하는 것, 그러한 상호작용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상호작용은 사실 우리 모든 일상 가운데서 계속 이루어져야겠죠. 뭐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잠자려고 누웠을 때나 다 이루어져야 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놀이 안에서, 놀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스타필드에 있는 토이 킹덤이라는 곳입니다. 장난감을 많이 팔고 있는 곳이죠. 여기에 자녀와 함께 이렇게 한 바퀴를 돌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막 갖고 싶은 것은 너무 많은데 또 사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형편은 못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실랑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아이들이 서운하거나 지치는 장면들도 보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이들에게 잘해주고 싶고 잘 아이들이 놀면서 상호작용하는 것을 도와주고 싶은데 그때 꼭 고가의 장난감이나 여러 가지 장난감을 다 갖추는 게 필요한 것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좋은 장난감을 잘 사줘야 되는 것인가, 그건 과연 좀 어떤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문제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꼭 주어야 할 것은요, 이 애착 형성과 상호작용입니다. 특별히 이 아기학교의 대상이 되는 18개월에서 36개월의 자녀들에게는요, 이것을 마구마구 듬뿍 부어줘야 하는 그런 시간대이죠. 그래서 눈을 마주보고 또 아이에게 반응하면서 관심을 보이고 인정하고 애정을 표현하면서 이 놀이도 같이 해나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대단한 장난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면 아이가 탱탱볼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언어가 충분하지 않은 그 시점에도요, 이러한 공을 가지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아버지는 거기에 아버지의 사진을 붙여놓기도 했어요. 이 아이가 정말 이렇게 재밌게 갖고 놀고 아주 특별하게 막 손뼉을 치면서 좋아하면서 막 노는 그런 모습도 보았는데요. 정말 이 공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즐겁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존중받고 사랑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또 이 그림은 집안에서 간단한 모래놀이 도구를 가지고 모래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래는 실제 모래는 아니고요, 모형 모래입니다. 약간 점토 같은 느낌도 있지만 특유의 아주 이 모래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 특수 모래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오물조물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놀 수 있습니다. 꼭 비싼 장난감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이것을 가지고 놀 수 있는데요. 그럼 혼자서 이걸 가지고 그냥 혼자서 노는 거를 해야 되냐?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좋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래놀이 치료에 보면 상호작용을 하면서 함께 치료사와 또 아동이 함께 모래놀이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잘 다룬 책이 딥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딥스라는 책에 보면 모래놀이 치료사가 아이가 말을 하지 않고 세상과 벽을 쌓고 살아가면서 깊은 상처를 어쩔 줄 몰라 할 때 아이와 함께 모래놀이 치료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래놀이 치료는 인간의 그 무의식에 담겨있는 것들을 끌어내는데 아주 좋은 도구가 됩니다. 인간은 의식적인 것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을 때가 있더라도 무의식적인 어떤 도구들을 통해서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이나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술 치료가 있고요, 음악 치료가 있고요, 이런 모래놀이 치료가 있습니다. 이 모래놀이 치료에서는 피규어, 장난감처럼 보이는 이 작은 인형들을 활용해서 이것들을 모래판에 놓고 왜 이것들을 골라왔는지, 이것들을 가지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말할 때 술술 말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 모래놀이 치료를 위한 피규어 장이 여러분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심정을 아니면 여러분의 어린 시절 성장 과정을 잘 표현하는 캐릭터는 어떤 것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거기서 이 피규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규어를 찾은 이유, 그리고 또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이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피규어들을 앞에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질문을 그냥 말로 하는 것과 이런 도구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은 도구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장 여러분 집에 하나씩 가지고 계시나요? 저도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보려고 노력은 했는데요. 이것을 풀세트로 갖춰놓은 것을 구입하려면은 무려 가격이 화면에 나온 것처럼 300만 원짜리, 이것도 지금 17% 세일가네요. 360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이죠. 그리고 이 모래놀이 활동, 모래놀이 치료를 한번 하는데 드는 비용도 상당합니다. 물론 전문가를 통해서 이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고 좋은 것이지만 꼭 그것만 해야 되냐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료라는 단어가 필요한, 조금 더 회복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보다 전문적인 어떤 이런 장으로 나아가야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거실에서도, 또 우리 집 앞 놀이터에서도 얼마든지 이것들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옆에 사진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이 사진은 백옷에 있는, 시흥시 백옷에 있는 한울공원에 있는 모래사장입니다. 저도 아이들과 함께 이곳에 종종 찾곤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바다가 보이고 하늘이 보이고 멋진 곳에 모래가 잔뜩 놓여져 있는 놀이터가 있습니다. 이 놀이터에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마음껏 모래놀이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과정 가운데에서 얼마든지 유의미하고 재미있는 또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꼭 멀리 그곳까지 안 가도요, 우리 집 주변에도 그런 곳이 한두 곳쯤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집 가까운 곳에서도 그런 곳이 있어서 이제 모래놀이를 하면서 같이 자녀와 상호작용을 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현수 선생님이란 분이 있으신데, 이분은 하루 3시간 엄마 냄새라는 책을 쓰셨어요. 제가 이분의 직강, 특강을 들어보기도 했는데요. 현대인들이 너무 바빠서 본인이 이제 수십 년간 이렇게 임상적인 경험을 해보니까 주 양육자와 그 자녀 간에 하루에 적어도 3시간은 엄마 품에 있듯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퀄리티 타임을 보내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랐던 아이들이 정말 평생 행복하게 잘 지내는데 큰 도움을 얻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쁜
바쁘게 지내면서 또 맞벌이 가정이 많고 이런 가운데에서 하루에 3시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정말 만만한 일은 아니죠. 그러나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통찰은 이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아이에게 좋은 아빠를 선물하는 하루 15분 아빠 놀이터라는 책도 유명하지요. 아빠가 아이와 함께 즐거운 놀이를 할 때에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신체적으로 이렇게 자신감을 얻게 되기도 하고요. 운동 지능이 발달하고 또 지능이 발달하고요. 또 자아 개념이 형성되는데 도움을 얻고 사회성이 발달하고 정서적으로 발달한다.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경제력이나 학력보다 더 중요한 요소를 아빠 놀이라고 꼽을 수 있다라고까지 이 책의 저자는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가정에서 엄마들이 바라는, 아내들이 바라는 육아 1위가 아이와의 놀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남편의 조건 1위가 아이와 잘 놀아주는 남편이라는 이 내용이 이 책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아빠도 엄마도 아이랑 어떻게 하면 상호작용을 잘 하면서 놀아주면 좋을까,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통찰을 조금이라도 얻으셔서 우리 집안에서 이렇게 조금씩 하루에 15분씩이라도 해볼 수 있다면 우리 아이도 너무 행복하고 또 아이의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화면을 보시면 아이와 엄마가 같이 놀고 있습니다. 간단한 도구들을 활용하면서 놀고 있는데요. 이 놀고 있을 때 아이와 엄마가 얼굴을 서로 마주보고 놀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놀면 그 사물만을 바라보고 있게 될 것이고요. 또 등지고 바라보고 있어도 엄마의 얼굴은 보지 못하게 되는데요. 아이는 놀이를 하면서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반응을 또 보면서 여러 가지를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엄마가 주 양육자요, 애착의 근간이 되는 엄마가 나를 인정해주고 관심을 갖고 반응해주고 또 애정을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것이 이 아이의 발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놀이가 단지 시간을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이가 무럭무럭 다방면에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러려면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을 가지고 놀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놀이를 할 때에는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배웠던 그 놀이의 방법인데요. 비판이나 부정적인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시면요, 좀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동안 내가 어떻게 놀아왔나, 아이와 상호작용을 했나, 이걸 많이 돌아보시게 될 텐데요. 비판이나 부정적인 표현은 어떤 걸까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지지?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어떤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틀렸어.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을 하지 말아 보라는 것이죠. 또 명령하지 않습니다. 저거 가져와. 저걸 저기다 얹어. 제가 저렇게 하게 해.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엄마가 대신 다 정해주는, 양육자가 대신 다 정해주는 것을 하지 말아 보십시오. 또 그리고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요. 이건 여기다가 왜 놓았어? 이건 왜 이렇게 했지?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질문이거든요. 그냥 내가 호기심에 의해서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상호작용이라는 것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제 자녀와 놀이하는 그 방법을 시도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배울 때는 10분을 주고요. 10분 안에 각각 10번 이상 여러 가지를 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받았는데요. 자격증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것을 할 때는 긍정적인 언급, 또 반영, 움직임 설명, 수용, 진솔함, 공감, 이런 태도들을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움직임 설명은요, 그 어떤 동작이 이루어지는 것을 마치 스포츠
중계 방송에서 캐스터가 해설을 하듯이, 캐스터가 그 설명을 하듯이 계속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남현이가 탑을 쌓고 있네. 우리 남현이가 노란 블럭을 초록 블럭 위에다가 올려놓았어.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설명하는 거 10분 내에 10번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또 긍정적인 언급. 야, 우리 남현이가 동그란 블럭이랑 네모난 블럭이랑 세모난 블럭을 잘 찾았네. 동그란 블럭을 잘 모아놓았네. 이렇게 긍정적인 언급들을 칭찬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반염은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모습을 잘 그대로 설명해 주는 것인데요. 이게 어렵다면 그저 앵무새처럼 따라해보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놀이를 하다가 이건 집이야 이렇게 말하면 이건 집이구나 그냥 이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또 아이가 얘가 얘를 이겼어 이러면 얘가 얘를 이겼구나 이것을 말로 눈을 바라보면서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아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공감이 있습니다. 수용이 있습니다. 진솔함이 있습니다. 즐기기가 있습니다. 또 관심을 끄기라는 영역도 있습니다. 혹시 파괴적이거나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적용해 보면서 우리 아이와 함께 놀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다 직접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 주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와 같이 거실에 앉아서 이렇게 놀잇감을 가지고, 또 놀잇감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서로 몸으로 놀면서, 또 때로는 작은 공 하나 두고, 또 아무것도 없으면 종이에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린 것을 잘라서 그걸 가지고 놀아도 좋을 것이고요. 또 사진을 가지고도 또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요. 아기가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을 하고 놀이를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이 했던 어떤 지적을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그것을 가로막는 행동들은 멈추고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이의 행동을 잘 설명도 해보고 반영도 해보고 따라도 해보고 또 칭찬도 해주고 수용도 해주고 아이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야말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 안에서 노는 것은 참 재미있어. 이 안에서 노는 것은 참 엄마가 또 아빠가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이를 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시간이 하루에 15분만 있다면, 또 너무 충분하게 한 3시간씩 있다면 이 아이는 정말 행복하게 자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귀한 아이를 키워가는 사람들로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이 아이를 향하여서 인내하고 또 섬기면서 가르치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정의 소중한 일상의 시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금하시거나 더 주실 말씀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저도 또 우리 아기학교 남은 시간 동안에 아기들을 만나면서 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잘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우리와 끊임없이 애착하시고 상호작용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도 우리 자녀에게 그러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감사합니다.